지금 창밖은 어떤 풍경을 품고 있나요? 세상의 모든 소란스럽고 날카로운 소음들이 짙은 어둠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고 저 멀리서 이따금 들려오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나 서늘한 새벽 안개를 머금은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만이 밤의 고요를 조심스레 깨우는 시간. 모두가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달콤한 꿈결 속으로 빠져드는 이 적막한 새벽에 오직 당신의 조급은 방 한 구석에만 외로운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지는 않은가요? 무거운 눈꺼풀을 애써 밀어올리며 하얀 종이 위에 까만 활자들을 꾸역꾸역 우겨 넣어 보지만 문득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왈칵 서러운 눈물이 차오른 적이 있을 겁니다. 샤프심이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 두꺼운 문제집에 책장을 넘기는 건조한 소리만이 이 방을 채우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와 조용히 펜을 내려놓은 적이 있나요?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끝없는 터널의 끝에는 과연 내가 그토록 바라는 환한 여명이 기다리고 있기는 한 걸까? 남들은 다들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만치 앞서 눈부신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캄캄한 미로 속에 덩그러니 남겨져 길을 잃은 것 같아 코끝이 시큰해지던 그런 밤들 말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페인을 꽉 쥐고 있지만 정작 마음은 거친 풍랑을 만난 작은 돛담배처럼 위태롭게 표류하고 있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저는 오늘 그 시리도록 푸른 밤의 한가운데서 외롭게 떨고 있는 당신을 따뜻한 온기로 감싸 안아주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다른 찬란한 빛깔로 바꿔놓을 마스터즈 유튜브 꿈꾸던 라디오의 기적 같은 항해를 준비했습니다. 부디 쥐고 있던 펜을 잠시 내려놓고 굳어있던 어깨의 긴장을 풀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장이라도 다시 책을 펼치고 싶어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뜨거운 열정과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절대 꺼지지 않은 단단한 별빛 하나가 피어오르게 될 테니까요. 우리의 일상은 때때로 빛바랜 무채색 도화지처럼 단조롭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아침 일찍 날카롭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놀라 깨어나 아직 따뜻한 온기가 가시지 않은 이불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부터 숨막히는 하루의 전쟁은 어김없이 시작되지요. 어깨를 짓누르는 묵직한 가방을 메고 학교와 학원으로 향하는 길, 계절이 바뀌며 피어나는 꽃의 향기나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의 경이로움조차 온전히 누릴 여유가 우리에겐 허락되지 않습니다. 교실에 앉아 칠판을 바라보며 쏟아지는 수마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책상 한 구석에 산처럼 쌓인 문제집들을 보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옹벽 앞에 선 듯한 지독한 막막함을 느낍니다. 부모님의 기대 섞인 눈빛, 선생님의 격려, 그리고 친구들의 성적표를 훔쳐보며 남몰래 삼켜야 했던 날카로운 열등감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뒤엉켜 이따금 우리의 숨을 턱턱 조여오곤 합니다. 대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좋은 대학이라는 문 하나를 통과하기 위해 나의 가장 눈부신 청춘과 맑은 영혼을 이렇게 갉아먹듯 소모해 버려도 괜찮은 것일까? 이런 깊은 회의감이 밀려올 때면 연필을 쥔 손에는 스르르 힘이 풀리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눈물을 훔쳐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눈물은 당신이 부족하거나 나약해서 흘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아직 껍질을 깨지 못한 여린 새가 끝없이 펼쳐진 푸른 창공을 비행하기 위해
좁고 어두운 알 속에서 스스로의 한계와 부딪히며 겪어내야만 하는 숭고하고도 눈물겨운 성장통일 뿐입니다. 오늘 마스터즈 꿈꾸는 라디오에서는 그 아픈 성장통을 앓고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잃어버린 성적과 꿈의 궤도를 동시에 되찾아줄 위대한 나침반 하나를 심어주려 합니다. 당신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오늘의 이야기는 리처드 바크가 세상에 남긴 불멸의 명작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그저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평범한 새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오늘을 버텨내고 있는 학생,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비추는 영혼의 거울이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동기부여와 가장 본질적인 메타인지 공부법을 알려주는 마법의 비법서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은 항구를 맴도는 수많은 갈매기 떼 중 하나였습니다. 갈매기들에게 비행이란 오직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수천 마리의 갈매기들이 고기잡이 배가 던져주는 생선 대가리와 빵 부스러기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핥히고 소리치며 치열하게 싸우는 아귀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그저 먹이를 찾기 위해 잠시 떠있는 공간일 뿐, 날개는 그저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잿빛 갈매기 떼의 맹목적인 몸부림이 어딘가 무척 익숙하지 않나요? 이것은 어쩌면 획일화된 교실 안에서 오직 1등급이라는 생선 대가리를 차지하기 위해 옆자리의 친구를 경쟁자로 여기며 날선 눈빛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영혼 없이 문제집을 풀어제끼는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가슴 뛰게 사랑하는 지식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고민할 여유조차 없이 그저 눈앞에 던져진 시험 점수라는 먹이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드는 수많은 학생들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는 빵 부스러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찬란한 꿈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 그 자체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타고 미끄러지듯 날아오르는 희열, 구름을 뚫고 끝없이 펼쳐진 맑은 창공으로 솟구칠 때의 벅찬 감동. 조나단에게 비행은 먹고 살기 위한 천박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내면의 무한한 우주를 확장하는 가장 거룩하고 예술적인 행위였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그런 조나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했습니다. 갈매기는 뼈와 깃털일 뿐이야. 너는 날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먹기 위해 태어난 거라고. 하지만 조나단은 그 좁은 인식의 한계에 자신을 가두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조나단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공부는 결코 그 자체로 대학을 가기 위한 고통스러운 노동이나 점수 따는 기계가 되기 위한 훈련이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외우는 공식, 영혼 없이 읽어내려가는 활자들은 비바람이 한번 불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공부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위대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뇌의 근육을 단단하게 단련하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비행의 과정입니다. 나의 꿈이 선명해질 때 내가 어떤 향기를 품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피어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온몸으로 깨닫게 될 때 지루하기만 했던 교과서의 까만 활자들은 비로소 찬란한 황급빛 윤슬로 살아서 숨쉬며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주는 눈부신 등대로 변모하게 됩니다. 조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공부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상위 1%만이 알고 있는 위대한 능력, 메타인지와 한계의 분석입니다. 먹이를 쫓는 다른 갈매기들이 무작정 퍼덕거리기만 할 때 조나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다 위로 홀로 날아올라 비행의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높이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하강하며 자신의 날개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해 보았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날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몸을 어떻게 웅크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온몸을 던져 실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책상 앞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진짜 공부법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그저 문제집을 많이 푸는 양에만 집착합니다. 기계적으로 영단어를 깜지 쓰듯 채워넣고 해설지를 외워서 다음 문제에 끼워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공이 되고 무의미하게 퍼덕거리는 짓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적의 도약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메타인지에서 시작됩니다. 조나단이 비행의 실패 원인을 날개의 각도에서 찾았듯, 여러분은 문제를 틀렸을 때 왜 이 오답을 선택했는지, 개념의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에 왜 빠졌는지를 아주 집요하고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시험지에 소나기처럼 쏟아진 붉은 비를 보며 좌절하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틀린 문제를 다시 꺼내어 오답 노트에 꾹꾹 눌러 적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직면하는 것처럼 쓰라리겠지만,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두뇌가 가장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위대한 연금술의 순간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단순히 해답을 맞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수백 년 전 그 공식을 발견하고 밤새워 기뻐했을 수학자의 고동치는 심장 박동을 상상하며 논리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저 연도와 사건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피 끓는 감정과 시대적 배경의 인과관계를 마음의 눈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왜? 라는 질문의 씨앗을 뇌 속에 끊임없이 던지세요.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깨달음의 열매를 맺을 때 파편화되어 있던 지식의 조각들은 거대한 별자리가 되어 여러분의 머릿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찬란한 빛을 내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비행을 향한 조나단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속도로 급강한 연습을 하던 조나단은 날개의 통제력을 잃고 바다 수면과 콘크리트 벽처럼 강하게 충돌하고 맙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차가운 심연으로 속절없이 가라앉으면서 조나단은 짙은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갈매기 한계는 여기까지야. 나는 결국 평범한 새일 뿐이었어. 다시는 하늘을 욕심내지 않겠어. 이 처절한 추락의 순간은 굳은 결심을 하고 밤을 새워 공부했는데도 참담한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들고 무너져 내리는 우리 학생들의 뼈아픈 실패와 너무도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도무지 오르지 않는 성적, 천재처럼 보이는 친구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날카로운 열등감에 휩싸일 때면 차라리 모든 꿈을 포기하고 남들처럼 적당히 핑계를 대며 살고 싶어지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깊은 늪으로 침잠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바다의 차가운 물속에서 정신을 잃어가던 조나단은 문득 하나의 위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매의 짧은 날개. 갈매기의 긴 날개로는 그 엄청난 속도를 견딜 수 없지만, 날개를 반으로 접어 매처럼 짧게 만들면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고 총알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친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딛고 다시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고, 마침내 날개를 접은 채 시속 340km라는 갈매기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경이로운 속도로 밤하늘을 찢으며 비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실패하고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실패는 여러분을 영원히 주저앉히기 위한 마침표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날개를 접는 법을 배우는 아름다운 쉼표입니다. 성적이 떨어질까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더 깊은 바다로 끌어당기게 두지 마세요. 실패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깎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인생이 여러분에게 윙크함에 보내는 다정한 나침반일 뿐입니다. 점수라는 차가운 숫자의 감옥에 여러분의 무한하고 경이로운 우주를 가두지 마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끙끙대는 그 30분, 졸려오는 눈을 비비며 한 페이지라도 더 읽어 내려가는 그 10분의 고단한 시간들이 모여 어느 순간 닫혀있던 생각의 회로를 폭발시키며 깨달음의 벼락을 내리꽂게 할 것입니다. 한계를 돌파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조나단은 자신을 쫓아낸 갈매기 떼를 원망하지 않고 오직 더 높은 경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앙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 비행의 최종 단계, 즉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마음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치앙은 조나단에게 말합니다. 천국은 장소나 시간이 아니야. 천국은 완벽해지는 상태란다. 네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다고 아는 순간 너는 즉시 그곳에 닿을 수 있어. 이것은 공부를 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철학적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공부를 통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특정 명문대나 직업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굳건한 내면, 새로운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응용할 수 있는 생각의 확장, 그리고 나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짓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완벽한 몰입의 상태, 즉 플로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늦은 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문제와 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무아지경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단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 인류의 지성이 쌓아올린 위대한 우주와 접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고통스러운 한계를 넘어설 때마다 새롭게 재배선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냅니다.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 나는 집중력이 약해. 라는 자기 암시의 쇠사슬을 당장 끊어버리세요. 내 마음은 한계가 없으며 내가 온전히 몰입할 때 온 우주는 나를 돕는다고 가슴을 펴고 당당히 외쳐보세요. 이제 이 늦은 밤, 끝이 보이지 않는 긴긴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비행사들에게 저마다의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싶습니다. 먼저, 아직은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색으로든 칠할 수 있는 가장 맑고 투명한 도화지이자 세상에서 가장 넓고 푸른 창공입니다. 당장의 받아쓰기 점수나 학원 숙제 하나에 얽매여 스스로의 깃털을 뽑아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개미가 줄지어가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끈질긴 신비를 궁금해하고, 비 오는 날 무릉덩이에 비친 하늘을 보며 거대한 우주를 상상하세요. 책 속의 동화 주인공이 되어 울고 웃으며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따뜻하고 넓은 가슴을 길러가세요. 그 엉뚱하고도 귀여운 질문과 상상력들이 훗날 여러분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눈부신 신세계로 안내할 가장 튼튼하고 거대한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훌쩍 자라나며 때로는 거센 폭풍 속에 덩그러니 서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혼란스럽고 외로울 우리 중학교 친구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몰라 짙은 안개숲을 걷는 것처럼 방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성장통입니다. 남들이 다니는 선행학습 학원에 휩쓸려 맹목적으로 날개짓을 하기보다는 잠시 멈춰 서서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짜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다양한 책을 읽고 낯선 세상을 간접 경험하며 여러분만의 별자리를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스케치해 나가세요. 때로는 친구와의 갈등으로 눈물 짓고 오르지 않는 성적에 좌절하여 바다에 곤두박질치기도 하겠지만 그 흔들리고 아파하는 시간조차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깊고 풍성한 다이아몬드로 재련해주는 고마운 담금질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지금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고독한 짐을 좁은 어깨에 짊어지고 벼랑 끝에 서 있을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학업량과 코앞으로 다가온 무자비한 입시의 중압감 속에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숨이 막힐 테지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영원히 실패자가 될 것만 같은 공포가 매일 밤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잠을 빼앗아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발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새벽의 어둠이 가장 짙고 뼛속까지 차가운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을 깨울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좁은 독서실에서 흘리는 보이지 않는 땀방울과 캄캄한 방 안에서 남몰래 삼키는 그 뜨겁고 짠 눈물들은 절대 땅으로 스며들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단단하고 영롱한 은하수로 응집되어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의 가장 눈부시고 벅찬 아침을 열어줄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내가 디딜 수 있는 단 한 걸음, 당장 눈앞의 한 문제에만 온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부으세요. 겨울의 모진 눈보라와 사르르는 추위를 묵묵히 견뎌낸 나무만이 훈풍이 부는 봄날 세상에서 가장 화사하고 향기로운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는 법입니다. 마스터즈 유튜브 꿈꾸는 라디오가 여러분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이는 이 밤의 편지는 이제 서서히 아스름한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나단은 완벽한 비행의 경지에 도달한 후 홀로 그 영광을 누리지 않고 다시 무지몽매한 갈매기 떼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어린 갈매기들을 다독이고 실패에 좌절하는 이들에게 다시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며 희망의 불씨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공부해서 세상에 베풀어야 할 선한 영향력이자 지식의 진정한 쓸모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단하고 위대한 책상 위 공부가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가치를 성적표라는 얇은 종이 한 장으로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이미 138억 년 우주의 장구한 역사가 빚어낸 최고의 기적이며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가장 눈부신 보석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무한히 믿어주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공부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모르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채워나갈 가슴 설레는 빈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계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은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토록 아프게 껍질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혼자 꾸는 꿈은 외롭고 혼자 걷는 새벽길은 두려움의 길을 잃기 쉽습니다. 거센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혼자서는 휩쓸려 날아가 버릴 수 있지만 함께 손을 잡으면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늦은 밤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생생하고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듣고 싶습니다. 이 긴 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바다에는 어떤 생각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찌르고 숨막히게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책상 앞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소리 없이 눈물 지었던 처절한 사연.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1점조차 오르지 않는 성적에 대한 막막함, 친구 관계나 진로 문제로 천근만근 무거워진 마음들, 혹은 가슴 깊은 곳 일기장에서만 꽁꽁 숨겨두었던 남들이 허황되다며 비웃을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만의 위대하고 반짝이는 꿈의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어떤 사소한 투정이라도, 어떤 아픈 상처의 고백이라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아래 댓글창이라는 조그만 마법의 우체통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기쁨과 희망의 모든 궤적을 가장 솔직하고 편안하게 내려놓아 주세요. 여러분이 떨리는 손으로 용기 내어 남겨주신 소중하고 투명한 사연들은 저 마스터즈의 안도빈 선생님이 하나하나 활자에 눈을 맞추며 조나단이 어린 갈매기들을 품어주었던 그 다정하고 굳건한 눈빛으로 정성껏 깊이 공감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고 화면 위에 활자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어깨를 짓누르던 짐은 한결 가벼워지고 새로운 바람을 맞이할 공간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름답고 눈물겨운 이야기를 중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깊은 위로를 뼈저리게 나눌 수 있는 사연을 신중하게 골라 다음번 꿈꾸는 라디오 영상에서는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그리고 상처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맞춤형 라디오 대본으로 만들어 여러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작은 댓글 하나가 캄캄한 밤바다를 헤매며 절망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채널이 만들어갈 찬란한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조심스레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오늘도 숱한 유혹을 이겨내고 포기하고 싶은 수만 번의 충동을 억누르며 묵묵히 하루라는 거친 바다를 끝까지 헤엄쳐낸 여러분이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눈물나게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억지로 책상 앞을 고집하지 말고 잠시 펜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 쏟아지는 밤하늘에 별빛을 올려다보며 숨을 크게 내쉬어도 괜찮습니다. 서러움이 밀려오면 참지 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소리내어 울어도 좋습니다. 그 뜨겁고 투명한 눈물은 쩍쩍 갈라져 메마른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꽃을 다시 피우게 할 가장 맑고 깨끗한 단비가 되어줄 테니까요. 마스터즈 유튜브 꿈꾸는 라디오는 여러분이 마음껏 접어둔 날개를 펴고 여러분만의 눈부신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찬란한 순간까지 결코 방송의 불을 끄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날개 동무이자 따뜻한 쉼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책상은 비행을 준비하는 가장 위대한 활주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만은 짓누르는 성적의 압박감과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은 모두 덮어둔 책갈피 속에 끼어둔 채 아주 푹신하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무거운 눈을 감고 끝없이 펼쳐진 여러분만의 맑고 푸른 은하수를 자유롭게 유영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온한 꿈을 꾸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분명 오늘보다 한 뼘 더 자란 단단한 마음과 찬란한 아침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빛나는 하루를 축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찬란할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온 마음을 다해 믿고 깊이 사랑하며 응원합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밤 보내세요. 여러분의 눈부신 사연, 댓글창에서 가슴 설레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더욱 마법 같고 가슴 벅찬 이야기로 기적처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